자, 아르테타 어떻게 봤나요 오늘? 저는 제가 항상 느끼는 그대로였어요. 제가 아르테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을걸요. 판 짜온 능력 자체는 전 좋다고 본다. 근데 그 이후 후속 대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오늘 경기도 딱 그렇게 봤습니다. 아이디어는 낼 법한 아이디어였다고 봐요. 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외대고로 스미스로 동시기용 괜찮다고 봤어요. 어차피 쓸 카드도 없고 괜히 무리해서 가봉맨 아니면 막 은케티가 갑자기 전방에 은케티 솔직히 만약 오늘 나왔잖아요. 아이. 그냥 뛰어다니다 끝났습니다. 또 욕받이 됐겠지. 네. 공격수 그리고, 뭐하냐. 이렇겠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톱 없이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비아레알 수비가 지금 비아레알도 수비가 그건 아니거든. 네. 그쪽도 실점할 가능성이 충분한 팀이니까. 네. 근데도 저는 이렇게 나온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전반전에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것도 반복인데 하프타임 바꿨어야 된다니까요. 느려 그게. 선수를 바꾸든 아니면 뭔가 포메이션상의 변화를 줘가지고 플랜 B를 꺼내들든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없었죠. 이게 아스날의 아르테타의 전임 감독이 물론 중간에 룽베리가 있었습니다만 룽베리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하니까 시기도 짧았고 그래서 에메리에서 아르테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둘이 비교가 많이 되죠. 사실.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이제 아르테타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적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제 많은 제3자 팬들이 아스날 팬들을 이제 놀리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에메리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스날 팬들도 이야기할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에메리도 말년이 좋지 않았거든. 나쁘게 나갔지 솔직히. 되게 나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적도 실제로 안 좋았고 인터뷰도 썩 좋진 않았고 그 다음에 플랜 A가 사라진 느낌이었고 원래 에메리가 되게 마법처럼 하프타임이나 이런 때 교체를 해서 후반에 역전승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원래 안 좋은 팀에는 별의별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압박 훈련 전술 이런 거 없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거기에서 나온 게 그 유명한 U자 빌드업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르테타는 그래도 자카의 쓰임새를 봐라. 하프 스페이스로 공략하는 걸 봐라. 그리고 어린 선수들 어떤 기용으로 봤을 때 아르테타가 지금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아르테타는 믿고 기다려줄 만한 감독이다. 에메리랑 비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아르테타는 딱 처음 왔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그거예요. 뭐 하려는지는 대충 알겠다. 보인다. 근데 에메리는 그게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막 쉴드를 쳤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다 플러스로 개인적인 감정. 뭐 에메리 옛날에 싫어하던 감독 아니었어요? 전 지금도 사실 에메리 되게 좋아해요. 에메리는 그 아스날 시절을 제외하고 보면 물론 파리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세비야 시절을 생각해 보면 유로파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이 업적을 달성한 감독이야. 유로파의 지단이야. 그래 맞아. 근데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막 욕도 했고 물론 사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이었다면 에메리를 그렇게 욕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많이 다른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르테타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은 패배를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내 입장에서는 덜 욕했죠.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르테타한테 뭐 그래도 괜찮은 판을 짜온다. 그래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너 그래도 20대 30대면 앞으로 평생 가다가 뭐 한번 성공하지 않겠냐? 정도의 가능성. 왜 이게 사람이 무언가 기대를 하고 확신을 얻으려면 보여준 게 그래도 꾸준은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한 번씩은 해 다 원래. 그렇지 않아? 뭐 얻어 걸리든 뭐가 어떻게 되든 PL에서 그래도 중위권 이상이니까 뭐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감독들 아니 PL에 선임된 감독들은 대다수가 감독들 중에서는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 그렇죠. 아닌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 근데 그 정도의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아르테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긍정적인 부분 뭔지는 알겠는데 그 정도는 대다수의 감독들이 그 정도씩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에메리의 아스날과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지금 기록한 성적이 저희가 위에 띄워드리고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경기 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에메리가 78경기를 했고 아르테타가 80경기를 했어요. 2경기 더 했네. 예, 공식전을 다 따졌어요. 근데 경기당 승점 에메리가 더 높고
그리고 실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득점은 또 같이 에메리가 줄었어요. 높고 네. 그리고 뭐 승패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에메리가 심지어 승이 좀 많습니다. 아르테타보다.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런 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에메리 쪽이 살짝 우위인데 아르테타는 트로피를 땄어요. FA컵 우승. FA컵 땄고 뭐 약간 이벤트성 매치 같은 느낌이 있지만 커뮤니티 실드도 어쨌든 따왔고 시즌 초반 되게 기분 좋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메리 같은 경우는 또 1819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룩한 성과는 그래도 아르테타가 트로피를 땄기 때문에 그렇지. 아르테타 쪽으로 조금 기운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두 가지라고 봐. 그 FA컵이랑 아르테타가 가지고 있는 아스날에서의 특수성. 그쵸. 그 두 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약간 벵거 스피릿이 좀 있단 말이야. 있어. 아르테타가. 벵거 세대의 선수였고 네. 그리고 심지어 팀의 주장이었고. 그렇지. 그리고 그때 당시 아르테타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아르테타가 아스날의 레전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에버튼의 레전드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떠한 시점에서 그래도 아스날에서 아르테타를 앙리 베르캄프 정도의 이 위상을 줄 수는 없지만 좀 그건 안 되는 나온 거니까. 경기 수부터가 사실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를 아주 넓은 의미로 레전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건 본인의 기준이 나름이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아주 틀린 선수는 아니에요. 말년에 와서 그때 아스날이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팀의 구심점과 중심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장으로서 트로피도 땄고. 그렇죠. 그런 부분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이게 유임을 하고 있는 거에다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팀. 아주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이 팀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지. 지금의 성적, 그 다음에 정말 극도로 안 좋았을 때 지난 12월 진짜 스미스로가 살려준 거였어 그거. 그쵸. 첼시전.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아르테타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스미스로 기용을 결정한 것도 어쨌든 아르테타의 선택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성적이었으면 일반적인 어떤 팀들이었으면 당연히 경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특수성 때문에 갔고 저는 뭐 이게 돌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아스날이 아르테타를 경질했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스날이 그렇다고 해서 투엘을 데려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스날과 첼시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근데 저는 제가 감독이었어도 첼시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 선택지도 첼시고 그리고 모르겠어 내가 아스날 보드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타일의 어떤 감독을 선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푸는 돈 양 자체가 다르잖아. 첼시는 약간 안 맞춰지지 않은 퍼즐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모아주면 됐어. 투엘이 이제 맞춘다는 느낌이라면 아스날은 그 퍼즐조차도 부족한 그렇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감독으로 감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전자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다 맞췄는데 비인 게 막 군데군데 있어. 그럼 완성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아르테타는 이게 더 하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가 난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최근에 이제 디에슬레틱 포함해서 여러 언론들이 얘기를 한 게 아스날은 아르테타에게 팬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테타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었던 감독이 아니잖아요. 감독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코치 경력만 있는 사람이야. 그 저희가 예전에 아마 프리뷰 영상 때도 얘기를 했을 텐데 에메리랑 아르테타 지금 에메리가 아스날에서 안 좋게 나가가지고 이미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두 감독 솔직히 비교도 안 됩니다. 에메리는 본인이 세운 업적이 대단한 감독이라니까. 이 사람은 그 발렌시아에서부터의 그렇지. 그런 혁신적인 모습, 세비야 말할 것도 없고 3연패. 네, 파리부터는 사실 조금씩 내리막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비아레알 맡으면서 다시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의 커리어로 봤을 때 대단한 트로피를 수집을 했고 다만 규모가 그러니까 마켓이 되게 큰 클럽이랑 약간 안 맞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난 딱 한 중상위권 정도 내지는 상위권에서 조금 밑에 있는 팀들.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스날이 뭐 상위권인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거 맞아요. 지금 성적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규모가 큰 클럽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왁구가 약간 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맡았던 클럽들 중에서 파리랑 아스날을 제외하면 성공한 클럽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감독 경력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거는 에메리한테 실례일 정도거든요. 실례죠. 이거 아니 실례일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례예요. 근데 에메리가 아스날에서 너무나 마지막에 안 좋았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르테타에 대해서 옹호했지만 지금은 아르테타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해줄 수 있는 팬들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남아있다. 근데 에메리는 지금 비아레알이랑 반등을 해놓은 상태에서 물론 시즌 말미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유로파리그 티켓은 딸 가능성이 크죠? 뭐 비아레알? 비아레알 충분히 있지 않나요? 이제 경쟁해야죠. 아 봐야죠. 네, 세 팀이 물려 있으니까 그래. 지금 봐야 되는데 그래 크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근데 라리가의 어떤 그 상황이 3강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이번 세비야는 뭐 사실 4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승점차가 얼마 안 나니까 세비야도 우승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오늘 충분해. 바르셀로나 졌거든. 아까 영종 존나 빡치고 갔었거든요. 네. 도라이라고 네. 그만 네. 외퇴등 받냐고 패드립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로 막 그 얘기하더만.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에메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뽑아내고 있다고 보는데 아르테타는 이거 그런 거 있잖아. 보다 보면 그래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만한 건덕지가 사실 요즘은 많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 경기만 사실 딱 단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는 에메리가 준비한 플랜이 되게 좋았다고 봤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나오긴 했는데 그 아스날이 어떤 점이 약한지를 이 감독이 그래. 진짜 분석을 잘했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 4-4-2 전형에 하이프레스 세게 빡 걸면서 후방 빌드업 할 때 빵 몰아붙이면 허둥대는 거 일수잖아. 왜냐면 아스날의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최후방 수비 라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 저는 토마스 파티 정도 제외하면 볼키핑 되는 선수 거의 잘 없다고 없어요. 봅니다. 어. 그리고 압박이 왔을 때 그거 탈압박 해낼 수 있는 선수도 거의 없다고 봐요. 심지어 그 파티마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파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흔들려. 근데 에메리가 노린 것은 바로 그거야. 그런 포인트였고 전방에 어쨌든 기동력 좋은 자원들이 3명이나 있어요. 추크헤자, 파쿠 알카세르 그리고 제라르 모레노. 얘네 셋이 빡 각 잡고 압박하는데 밑에선 트리게로스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옆에 카프에 있고 다니파리오 살짝 뒤에 쳐주면서 전체적으로 패스 길 보고 있고 이러니까 전반전은 사실상 아스날이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맞아요. 전반전에 스코어가 더 벌어졌다고 해도 이상한 경기 아니었고 그림 자체를 에메리가 더 잘 그렸잖아요. 잘 그렸죠. 근데 아르테타도 저는 그림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너무 늦었다. 비아레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반전 딱 보고 이거 이쪽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야 일단 바꿔 하고 바로 바꿨죠. 물론 후반전에 경기가 좀 난장판으로 되다 보니까 비아레알도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전반전은 저는 에메리 완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르테타가 웨데고르 그리고 스미스로 최전방에 그리고 뭐 양쪽에는 누구야 그 체인버스랑 페페랑 뭐 사카.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대충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자카 3백 그 좌측 스토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만약 포백으로 본다면 자카는 이제 좌풀백이 되는 거죠. 네. 좌카. 뭐 포백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카 이 기용도 지금 자카가 풀타임으로 뛴 경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연속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이렇게 안 뛰었더라도 기동성에 문제가 있는 선수고. 그래서 난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오늘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3백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갔죠. 아예 그냥 자카 올리고 전문 풀백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세드릭이 그 정도로 안 좋은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클래시컬하게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이 털렸잖아. 그리고 이날 아스날이 중원 싸움에서 완전 지워졌잖아요. 이거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비아레알은 4-4-2로 나오긴 하는데 이건 사실상 4-3-3으로 4-3-3이야. 트리게로스, 파레오, 카프에. 네, 그래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모레노가 왼쪽으로 엄청 빠지거든. 3명의 중앙 이게 숫자상으로만 비교를 해도 비아레알은 일단 중원에 3명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퀄리티가 다 괜찮아. 좋아요. 근데 아스날은 결국에는 중원에 2명이 있었던 게 토마스 파티 그리고 다니 세바요스였어요. 세바요스 오늘 워스트. 근데 둘 다 폼이 별로였는데 파티도 별로고. 수적 싸움에서도 밀리니까 그래. 이건 아스날이 중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예전에는 에메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우리는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면 에메리의 아스날이 더 나았던 아스날이다. 물론 독인 개긴 하면 거기나 저기나 똑같은 건데 비슷해요. 비슷해. 둘 다 못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저랑 그 영주 형이 그 오베르마스 연합을 맺었습니다. 뭐죠 그게? 바르셀로나랑 아스날 둘 다 뛰어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터나 감독을 토트넘에 보내지 말고 바르셀로나 잠깐 있다가 아스날로 보내면 어떠냐? 있어요? 전화한테 물어봤나요? 아니요. 영종이 전화한대요. 그래요? 예. 전화번호 있대요? 라포르타한테. 라포르타. 박명지 부장 까딱하냐고 맞다. 전화 한번 해가지고. 네, 저 지부장인데요. 좀 그렇게 안 되냐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스날이 이 아르테타에 대해서 거취를 손을 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선수를 개 때려 박아가지고 사다 줘. 그래도 모자랄 판이야. 그리고 만약에 아르테타를 자른다고 했을 때 저는 후임으로 누가 올지도 조금 애매하죠. 내 얘기하잖아. 에두까지 다 날려버리고 랄프랑요 갔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그냥 뿌리부터 체질 떼고 치자. 개선하자. 근데 만약에 랑닉이 오면 이 형 입장에서는 아예 만약에 그러니까 랑닉이 오면 진짜 뿌리부터 뽑아서 해야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그 만약에 12위. 상관없어. 그래 상관없다. 지금도 10인데 솔직히 그러네. 말해서 별 차이가 안 지금도 나. 10이구나. 어차피 성적은 끝이야. 그럴 거면 제대로 이미 성과를 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지금 독일에서 유력한 감독들 중에 랑닉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마치 그 아리고사키가 현대 그래. 축구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 데려와서 뭔가를 백수 아니야. 그 아저씨. 돈 잘 벌겠죠. 벌어놨겠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좀 더 벌라 이거지. 잉글랜드 안 와봤잖아. 뭐, 라이트 팬이라고요? 라이트 팬이죠. 예전에 좋아했었던 사람. 네. 더럽게 못해가지고.